저희 막내딸이 여기 있는데 저희 막내딸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막내딸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특별히 제가 오타와로 이사 오기 전에 우드스탁에서 그 질문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우드스탁에서 태어났는데 자꾸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거는 너의 외모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네 부모가 달라서 네가 오리지널하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민 생활을 하고 세대가 계속되어질수록 사실 이 질문에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이기 때문에 Where are you from? 이러면 자연스럽게 코리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저희 막내딸과 같이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MB 뉴브런즈윅에서 왔어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약간 당황해 하다가 어디서 이제 오리지널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점점 그 캐나다와 같이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가 이루어지면서 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건의 어떤 시민권으로 설명을 해낼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낼 거냐. 왜냐하면 시리안 레퓨지들처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처럼 이민 생활을 하고 저희 아이들처럼 이렇게 다민족들과 어우러져서 커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아이덴티티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3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rituals.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아침으로는 무슨 밥을 먹느냐. 또 이래서 방에 들어갈 때,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느냐 안 벗느냐, 이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제사를 지내느냐,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이런 의식까지도 그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행해오던 삶의 스타일, 의식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나오는 R이 무엇이냐면 relationships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사실은 깨닫는 거죠. 이민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한인 종교기관과 연결을 맺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관계죠. 우리처럼 생긴 사람.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네들만 이렇게 틀리게 생긴 동네에서 살다가 여기에 왔을 때에 저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편해, 좋아, 자유스러워 이런 겁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오타와에 와서 김치를 먹을 때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이거 냄새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relationship이 주는 아이덴티티,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R이 뭐냐면 restriction이라는 건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을 가야 될 때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국 패스포트를 쓰면 비자를 받아야 된다든지 멈춰 서야 된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걸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 내가 캐네디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에 반대적으로 아, 내가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친척, 그렇죠?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를 규정해주는 아이덴티티가 없어진 거죠. 고대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아이덴티티의 첫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화의 벤 허 이러면 허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야기인 거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엄마, 이게 아이덴티티의 첫 번째인데 그게 부정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집이냐. 지금도 제가 살던 우드스탁에서는 last name을 말하면 어떤 집안인지를 다 알아 정도로 last name이 중요한 거죠. 집안. 그거를 떠났죠. 그 다음에 본토를 떠났으니까 자기가 속해 있던 어떤 나라를 또한 떠난 거죠.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몸에 새기고 있는 어떤 증표로 네가 누구인지, 리추얼인 거죠. 의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앞으로 네게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해 라는 걸로 아이덴티티를 하나 심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늘어나게 될 거야.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와 이 하나님이 만들어줄 나라를 기대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너는 스스로 삶을 제어하고 근신하고 조절하고 어디서 멈춰야 되고 제한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의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할례라는 것이고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할례는 그 약속의 대상인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다시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첫 번째 의식이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왔다는 걸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을 먹기 시작해. 진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할례와 유월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두 개의 거룩한 의식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성찬입니다. 성찬은 철저하게 유월절의 새로운 표현인 거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할례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어진 그 약속의 계승자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도 베풀고 또 성인 세례도 베풀기를 원하는데, 오늘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클리어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함께 살아난 하나님이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수혜자, 약속의 대상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이 없다면 2000년, 4000년 전의 믿음의 역사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역사 또한 끊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우리의 죽음과 겸손함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세례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유아세례를 먼저 하고요. 유아세례는 짧고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성인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